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엉뚱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요. 추석 연휴 때 미국에 큰 픽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17일,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렸죠. 여기에서 지금 그 FOMC 회의에서 내린 결과가 금리를 0.5% 인하하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리를 4년 반 만에 금리를 0.5%를 인하를 시켰어요. 4년 반이면 코로나 때 2020년 3월 정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금리를 내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0.5%를 인하를 했고, 올해 두 번의 또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 연내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것이다. 이것도 한 번에 0.5% 나눌 건지 아니면 두 번에 걸쳐서 0.25, 0.25 이렇게 인하할지 한데 지금 0.5%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그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하면서 미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지금 보시면 지수가 신고가 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입니다. 자, S&P 500도 지금 정고점을 넘고 지금 신고가 내고 가고 있죠. 오늘은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다우하고 S&P 500은 신고가를 냈는데 나스닥은 이제 지금 정고점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7월달 고점까지는 아직은 남아있지만 결국에는 나스닥도 신고가 내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지금 제일 못 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나스닥 다우하고 S&P 500은 이 정고점을 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리고 S&P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 와 있죠. 정고점 부근. 근데 아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 정고점 부근까지도 못 올랐습니다. 아마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이 AI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많이 주도를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너무 뜨겁게 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열기가 좀 식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동안 너무 시장에서 앞에서 뜨거워서 지금 조정이 좀 더 이어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정고점을 넘고 신고가를 내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지금 증시 모습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S&P 500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S&P 500 주가 흐름인데, 자, 1980년도만 하더라도 보니까 미국이 지금 금리가 18%, 우리나라도 미국 그 IMF 그때만 하더라도 매우 금리가 막 20% 정도 됐었죠. 은행에 뭐 1억을 넣으면 연간 2천만 원의 이자를 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1980년도에 18%라는 금리 수준이었는데 금리가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떨어졌었죠. 이렇게 금리가 하향하는 구간에서 S&P 500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보시면 2000년도에 이 금리하고 S&P 500이 같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닷컴 버블이 꺼져서 지금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도 빠지고 금리도 부랴부랴 내렸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 9년 여기도 보면 금리가 인하할 때 S&P 500도 같이 빠지는데, 이때는 뭐냐, 미국의 이제 리먼 브로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집과 주수가 급락을 했고 부랴부랴 금리를 낮춘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뭐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코로나 때입니다. 2020년도 때 코로나 때 시장이 충격을 받고 금리를 부랴부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좋아지고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꼭 금리가 인상을 한다 그래서 지수가 안 좋고 금리가 인하를 한다 해서 지수가 좋고 이런 관계보다는 결국에는 경기 상황,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는 패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자, 뭐냐? 첫 번째로는 이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 왜 중소형주가 수혜주냐?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이 자금력이 약하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이자 부담이 큰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이런 재정이 양호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수혜주가 보통 금융주입니다. 자, 왜 금융주냐? 자, 금리를 내리면 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예금 이자는 줄겠죠? 근데 대출은 많아져요. 그러니까 대출이 많아지면 뭐예요? 당연히 은행의 금융의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수혜주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는 이런 임상이라,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근데 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걸 쉽게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금리가 낮을수록 이런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금리나 수혜 중에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아무래도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건설 경기가 안 좋죠. 근데 금리를 인하게 되면은 이런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 건설 쪽들이 좀 활발하게 지금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나 수혜주가 크게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런 금리나 수혜주보다도 앞으로 시장을 이끌 주도주는 저는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AI냐? 제가 저번 주에도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닷컴 버블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투자가 감소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현재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이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죠. 확대해야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닷컴 버블 당시에는 이런 투자는 증가했지만 수익성이 안 좋았어요. 투자만 했지 수익이 안 좋았어요. 근데 현재는 이런 AI 시대에는 어때요? 지금 투자하고 수익이 모두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닷컴 버블 때 대비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6,000개 기업 대상으로 이런 AI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AI를 도입을 했더니 생산성이 평균 14% 정도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이유,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미국 정부가 AI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악관에 이런 빅테크 기업 수장들을 불러서 이런 AI 인프라라든가 이런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이런 전력 공급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왔죠.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이런 AI 인프라 확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의 이제 이끌 주도주는 이런 AI 관련된 주도주들이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엔비디아의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AI의 이런 수익성은 여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 분기마다 애널리스트들의 매출과 EPS, 이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계속해서 뛰어넘고 있죠. 그리고 2000년도 닷컴 버블 붕괴 당시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등의 이런 PER이
거의 90배 정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AI 선두주자들의 PER이 거의 30배 중반 수준으로 그렇게 거품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했을 때 시장의 주도주는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나 수혜주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금융주, 제약바이오, 건설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런 시장을 이끌 주도주는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사활을 걸고 투자하는 게 뭡니까? 이 AI 인프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AI 수혜주 중에서도 미국 기업들, 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 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등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직접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국내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HBM 쪽하고 전력기기 쪽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됩니다. HBM은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어젠가요? 어제 지금 그 미국의 이런 투자은행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주가가 장중에 11%까지 급락을 하다가 6%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예상했던 이익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이런 그 증권사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리포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이런 HBM의 실적은 보시면 예상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예상 실적은 지금 올해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23조, 내년에는 36조입니다. 올해 내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못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갑니다. 왜?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이런 EPS들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하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이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납품하는 이스페타시스,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전력 공급이 지금 중요한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HD 현대일렉트릭, 이게 전력기계 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주가가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좀 중소형 변압기 정도는 대룡전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대룡전기도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AI 수혜주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메타, 그리고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이런 그 AI 관련된 수혜주들은 HBM 쪽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AI 가속기는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해서는 HD 현대일렉트릭과 그 다음에 중소형 변압기는 재룡전기. 저는 크게 이렇게 미국과 국내 이런 AI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집중 투자하는 고 나서 앞으로 좀 중장기로 보유를 하면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 시기에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